자, 지금부터 제1장 무선통신 시스템 구축 파트부터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제 경향 분석입니다. 자, 우리가 1장에서 나올 수 있는 출제 경향을 쫙 나열을 해 봤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변조죠. 변조의 목적부터 종류들은 무선 쪽에서 흘러들어온 문제들이에요. 항상 한두 문제는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다중화 파트에서는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죠. 다중화. 자, 그 다음에 특히 잘 나오는 것이 이제 기저대역 전송이죠. 기저대역 전송에서 전송 부호와 라인 코딩 파트가 시험에 가장 많습니다. 1장에서는 출제 빈도가 가장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합 잡음 지수를 제가 1장에 넣어놨어요. 종합 잡음 지수 구하는 거 간혹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논리회로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죠. 물론 이제 전통적인 디지털 전자회로 파트의 일부인 발진회로 파트에서도 시험에 나와요. 발진회로는 간단히 나옵니다. 발진의 조건으로 맞는 걸 골라라,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LC 발진기라든지 수정 발진기, 이런 특징들, 그 다음에 종류들, 이런 것들이 간단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리회로 파트는 이렇게 다양한 파트가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부울대수를 이용해서 최소화하는 거 간단히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2022년도와 23년도에는 카르노드 맵을 이용한 최소화 방법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논리 게이트를 그려놓고 출력식으로 맞는 걸 골라라, 이런 게 출제가 되고 있고,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조합 논리회로와 순서 논리회로 파트예요. 조합 논리회로는 회로를 그려놓고 이게 어떤 논리회로냐, 예를 들어서 가상기냐, 감상기냐, 또는 뭐 비교기냐, 멀티플렉서냐, 디멀티플렉서냐, 인코더냐, 디코더냐, 뭐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서 논리회로에서는 플립플롭 문제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카운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는 변조 파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통신이론에서 변조가 중요하죠. 변조를 우리가 모듈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영어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음성 같은 대표적인 신호를요, 보낼 때 그냥 보내서는 통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변조를 해서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송파라는 놈을 이용해서 신호를 반송파에 실어서 보내는 과정을 우리가 변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유선에서의 변조의 정의와 무선에서의 정의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변조란 뭐냐? 보내고자 하는 정보신호, 음성 같은 거죠. 그것을 유선에서는 전송로상의 보내기 알맞는 어떤 신호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 이것을 변조라고 합니다. 무선에서는 우리가 신호파를 주파수가 높은 반송파에다가 실어 보내는 거죠. 그래서 반송파에 어디다 실어 보내냐면 진폭이나 또는 주파수나 또는 위상 같은 곳에 실어 보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변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진폭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앰플리튜드라고 하죠. 앰플리튜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진폭에다가 싣고 가는 변조 기술을 앰플리튜드의 A자와 모듈레이션의 변조의 M자를 따서 AM 방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주파수에 싣고 가면 주파수를 프리퀀시라고 하죠. 그래서 모듈레이션의 M자와 주파수의 프리퀀시 F자를 넣어서 FM 방식이라고 합니다. 위상에다 싣고 가면, 위상은 페이지란 단어를 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듈레이션의 M자를 따서 P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송파의 진폭이라든지 주파수라든지 위상 등에 싣고 가는 기술을 변조다, 무선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M이냐 FM이냐 PM이냐. 물론 이제 음성이 아닌 디지털 신호도 마찬가지예요. 디지털 신호를 반송파의 진폭에 싣고 가면 이름이 약간 달라요. ASK라고 합니다. 진폭 편의 변조라고 하죠. 진폭 편의란 말을 써요. 편의 변조. 편이라는 것은 한자인데 차이란 뜻이에요. 진폭의 차이로 신호를 표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FSK라고 하죠. 주파수에 싣고 가면
그래서 주파수 편의 변조라고 합니다. 주파수 편의 변조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PSK 위상에 싣고 가면 그래서 이것을 위상 편의 변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 변조의 종류에는 AM, FM, PM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디지털 변조에는 ASK, FSK, PSK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 더 있죠. 우리가 진폭과 위상에 동시에 싣고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을 QAM이라고 해서 직교 편의 변조라고 합니다. 직교 편의 변조. 직교 편의 변조다. 뒤에 가서 이제 변조의 분류에서 다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변조의 정의, 목적 정도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선에서는 보내고자 하는 정보 신호를 전송로상에 보내기 알맞는 신호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 이것을 변조라고 정의하고요. 무선에서는 신호파를 반송파라는 주파수가 높은 놈에다가 싣고 가는 과정이죠. 어디다? 진폭이나 주파수나 위상 등에 싣고 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변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 내가 보내려고 하는 신호를 원신호라고 합니다. 이 원신호는 주파수가 낮아요. 예를 들어서 음성 같은 경우는 300에서 3400Hz를 갖고 있죠. 이런 건 상식으로 좀 알아두세요. 음성은 300에서 3400Hz 정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반송파입니다. 주파수가 아주 높은 반송파에 실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변조가 된 파를 뭐라고 부르냐? P변조파라고 하죠. 변조가 된 파죠. P변조파라고 그래요. 변조를 당했다. 그래서 P변조파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파수가 낮은 신호를 주파수가 높은 반송파에 실어 보내면 P변조파는 주파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원래 신호보다 변조된 파는 주파수가 높은 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조를 거치고 나면 주파수가 높아진다.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변조를 왜 하냐라는 거죠. 왜 하냐. 자, 목적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목적은 원거리 전송을 위해서입니다. 멀리 보내려면 변조를 꼭 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음성 멀리 갈 것 같지만 멀리 못 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악을 쓰더라도요. 한 100m, 한 200m쯤 들릴까요? 그것도 안 들릴 것 같은데 멀리 못 가죠. 그러나 변조를 해서 보내게 되면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거리 전송을 위해서라도 변조를 꼭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주파수가 우리 변조를 하게 되면 높아진다겠죠. 그러면 대역폭이 넓어져서 넓은 대역폭을 잘게 나눠서 다중화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호를 한꺼번에 실어서 볼 수 있는 기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중화 기술 중에서 주파수를 분할해서 보내는 다중화, FDM에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다중통신에 유리하다라고 한다면 맞는 문장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다중화 기술에는 FDM도 있지만 TDM도 있어요. TDM에 유리하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TDM이 아니라 뭐예요? FDM이라는 거죠. 이런 걸 구체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변조를 하게 되면 주파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높은 주파수를 무선에서 이제 전파로 발사할 때 쓰는 안테나 길이가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테나, 송수신하는 안테나 길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안테나 길이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테나 길이는요, 파장의 절반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수신율이 가장 좋죠. 또는 이렇게 못 만들면 그 다음 좋은 길이가 파장의 4분의 1로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안테나 길이와 파장은 비례 관계입니다. 파장이 길면 안테나가 길어져요. 근데 주파수하고 파장은 반비례죠. 파장은 F분의 C입니다. 주파수가 높아지면 파장은 짧아집니다. 짧아져요. 그 다음에 C라는 것은 빛의 속도, 광속도죠.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세크라는 걸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빛의 속도는 상식으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세크입니다. 광속도죠. 빛의 속도. 그러면 주파수가 높아지면 파장이 짧아지니까 파장이 짧아지면 안테나 길이는 당연히
짧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선에서는 안테나 길이를 짧게 해가지고 우리가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변조를 하게 되면 주파수가 높아져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변조를 하지 않고 음성을 그대로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제일 높은 주파수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거 약 4kH라고 생각해보세요. 3,400이니까 3.4kH로 갈 수 있잖아요. 여유 있게 4kH라고 한번 계산해보세요. 그럼 4kH 주파수의 신호를 변조 없이 보내면 안테나 길이는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이걸 계산해야죠. 파장을. 이게 4 곱하기 계산하기 좋게 4라고 하지 말고 3000이라고 하죠. 계산하기 좋게. 그러면 3 곱하기 10의 3승 아닙니까? 주파수가 3kHz니까. 그러면 여기 빛의 속도가 3 곱하기 10의 8승 베타 per second니까 계산하기 좋잖아요. 약분이 되죠. 3승 없어지면 10의 5승이죠. 그래서 파장의 길이는 메타니까 10의 5승 메타. 그러면 킬로로 고치면 어떻게 돼요? 100km가 필요한 거예요. 자, 파장이 100km면 안테나는 2로 나누면 얼마예요? 50km. 4로 나누면 25km의 안테나 길이가 필요한 거예요. 만들기도 힘들겠지만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변조를 하지 않으면 안테나 제작 문제가 골치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변조를 해서 보내야 된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변조를 하게 되면 주파수가 높은 쪽으로 이동해서 안테나 제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더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잡음과 혼선, 간섭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변조를 해야 됩니다. 자, 음성. 300에서 3400Hz를 갖고 있는 이 음성에 비슷한 주파수대를 갖고 있는 신호들이 많아요. 잡음들도 많죠. 예를 들어서요. 내가 이제 변조를 하지 않고 통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른 사람도 나랑 같은 주파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다른 사람들의 신호가 섞이게 되죠. 주파수가 비슷하면 간섭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나만 통화한다고 해도요. 내 목소리가 진행하는 동안에 옆에 공사장에서 드릴 박는 소리, 뭐 이런 소리들은 다 음성과 비슷한 가청 주파수대에 있어요. 여러분들 가청 주파수가 뭐예요? 귀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예요. 귀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 20에서요. 20kHz대를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음성 같은 300에서 3400Hz는 이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귀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로 들리는 어떤 소리들은요. 다 음성 주파수대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공사장에 드릴 박는 소리, 기차가 경적을 울리는 소리 뭐 등등 여러 가지 잡음들도 다 음성의 주파수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슷한 주파수대에 있으면 다 섞여서 가기 때문에 통신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주파수로 주파수를 높여갖고 보내게 되면 이런 잡음들과 섞이지 않는다. 그래서 수신단에서 그렇게 높은 주파수로 보내는 신호를 나만의 신호를 또 뽑아내면 음성만을 뽑아낼 수 있는 기술만 있다면 그걸 복조라고 하죠. 통신이 아주 깨끗하게 잘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각종 잡음에 강하다라는 거예요. 변조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변조의 정의하고 목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하나는 이 그림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아날로그 변조 방식보다는요, 이 디지털 변조 방식이 시험에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들을 그려놨다는 거죠. 자, 이거는 신호입니다. 자, 요게 진폭이 높은 곳이 1이죠. 진폭이 낮은 곳이 0이에요. 이런 펄스 신호가 있어요. 그러면 10, 10, 11 이런 신호를 우리가 진폭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죠. 진폭. 여기 파가 진폭이 높은 거고요. 이거는 진폭이 낮은 걸 원래 써야 되는데 ASK는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 이 진폭이 가다가 변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높은 진폭과 낮은 진폭을 구분하기 힘들죠. 그래서 아예 낮은 진폭은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1은 높은 진폭을 사용하고요. 0은 낮은 진폭을 사용해야 되는데 진폭을 없애버린다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변조를 해서 보내요. 이것을 ASK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무슨 변조 방식이냐 찾아라.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FSK는 주파수로 표현하는 거죠. 주파수는 1초에 몇 번 움직이냐가 주파수예요. 1초에 10번 움직이는 판은 10Hz라고 하죠. 1초에 100번 움직이는 판은 100Hz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은 주파수가 높은 신호로 표현하고 0은 적게 움직이는 낮은 주파수로 표현하는 방식을 FSK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PSK가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PSK는 위상을 통해서 신호를 구분하는 거예요. 예, 위상이라는 것은 자, 파가 이렇게 한번 반복하면 파가 180도, 여기까지 360도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까지 180도, 또 파가 움직이면 360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파가 반복되는 거죠. 이걸 주기함수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자, 파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냐, 그렇죠? 또는 파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냐에 따라서 위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0과 1을 구분할 때 하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다른 하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0과 1을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위상차로 신호를 구분한다. 그래서 이것을 PSK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1과 0 사이에 1하고 0 사이에 위상 변화가 급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 삐져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 파와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이렇게 움직이는 파가 있으면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생기게 되죠. 예, 그죠?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PSK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쉽게 외우라고 이게 뾰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를 깔고 앉으면 어떻게 돼요? 엉덩이에 피나겠죠? 그래서 피난다. 그래서 PSK다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알아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요 그림 문제가 또 시험에 잘 나온다 말씀드렸어요. 자, 개념 확인 문제로 가보죠. 다음 중 변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변조의 정의죠. 예, 반송파의 정보 신호죠. 음성이라든지 화상이라든지 데이터 등을 싣고 가는 걸 뭐라고 해요? 변조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정확히 맞습니다. 자, 2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자, 변조된 높은 주파수의 파를 뭐라고 해요? 반송파라고 합니까? 피변조파라고 하죠. 변조를 당했다. 그래서 피변조파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변조된 소신호로 대전류를 제어하는 건 아니죠. 이런 건 아니에요. 택도 없는 문제고. 4번, 저주파는 음성 신호파를 운반하는 역할. 음성을 운반하는 파는 저주파가 아니라 뭐예요? 고주파 성분이죠. 주파수가 높은 성분이에요. 그런 파를 피변조파라고 하는 게 아니라 피변조파는 변조가 끝난 파를 말하는 거고 싣고 가는 애는 뭐라 그래요? 반송파라고 하죠. 반송파. 캐리어, 반송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